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혼다 V3 전동 차저 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혼다에서 이 V3 터보를 공개를 했는데 생긴 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개된 거는 엔진 형태만 공개됐다고 보시면 되죠. 네, 이 엔진을 어디에 장착할지 모르겠는데 뭐 좌우간 다양한 장르의 이 엔진을 장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약간 옆에서 본 건데, 앞에가 이제 2기통이고, 뒤에가 1기통.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전동 차저고, 여기서 이제 공기를 압축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제 압축된 공기를 이제 공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전동 차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터보차저는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배기가스의 압력, 이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이 팬을 돌리고 이걸로 이제 공기 압축이 되면 이렇게 들어간다. 요건데 터보차저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배기가스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급가속하거나 이럴 때 약간 딜레이가 생겨요. 그거를 이제 터보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터보차저는 저속에서 급가속을 하거나 할 때 좀 딜레이가 있어요. 요게 좀 단점이고, 이 슈퍼차저는 엔진에 팬벨트를 걸어서 이거를 회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급가속하거나 이럴 때 이 터보차저처럼 터보렉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이제 팬벨트에 걸어서 이렇게 공기를 압축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 모터로 돌려서 이제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 요게 이제 전동 차저예요. 공기 압축 방식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조금 약간씩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해요. 이 전동 차저 같은 경우는 발전기에서 전기를 받아서 이 모터를 돌려서 공기를 압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전기를 좀 많이 빼먹겠죠. 그리고 이 슈퍼차저는 엔진 벨트로 구동되기 때문에 엔진 에너지를 조금 빼먹는 거고, 가장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는 사실 터보차저죠. 순전히 배기가스 압력으로 이거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버려지는 에너지로 써먹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지 않고 공기 압축을 하는 방식은 터보차저가 원가는 가장 저렴한 거죠. 근데 이제 급가속할 때 이제 터보렉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좀 단점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뭐 전동식만 쓰는 경우도 있고, 이 터보차저랑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이제 현대자동차인데 터보차저랑 전동식 슈퍼차저를 섞어 가지고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중고속에서는 터보차저를 쓰게 되면 굳이 모터를 돌릴 필요가 없는 거고, 저속에서 급가속할 때는 또 이런 전동 슈퍼차저로 돌려서 복구를 하고, 그 여러 가지를 섞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이제 공기 압축을 하는 형태가 있고, 물론 또 전동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활용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이상적일 수 있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섞어 쓰려면 뭐 인터쿨러도 달아야 되고, 마우라 쪽에 이거 터보차저를 달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냥 전동 차저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인터쿨러만 들어가도 또 무게가 증가되기 때문에 전동 차저가 딱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변화를 좀 보면 이 카브레터 시대 때는 연료량과 공기량이 고정이죠. 여름이 됐건 겨울이 됐건 봄이 됐건 온도가 올라가건 온도가 내려가건 이 스크류를 조정한 세팅대로 그냥 사계절을 타는 거기 때문에 뭐 연료량이랑 공기량 자체가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카브레터 시대 때는. 물론 이제 조금 이 카브레터 조정을 이제 뭐 잘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혼합기를 좀 진하게 하고 이렇게 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 돌려서 세팅이 되면 그걸로 딱 끝이기 때문에 카브레터 시대 때는 연료량이랑 공기량이랑 그냥 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인젝터 전자제어로 넘어오면서 연료량이 이제 제어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공기량 대비 그 연료량을 정밀하게 이제 제어가 가능해졌는데, 뭐 공기의 온도라든가 들어오는 공기량, 그리고 엔진의 온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연료 분사를 해서 연료량 제어가 가능해진 거고, 공기량은 인젝터 시대에도 공기량은 고정이에요. 자연 흡기는 피스톤에서 잡아당긴 힘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니까 피스톤에서 빨아들이는 공기량으로 결국은 연료량이 제어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임의로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형태죠. 인젝터 전자 제어 시대에도 공기량은 뭐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량 조정이 자유롭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전동 차저로 넘어오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당연히 이제 뭐 연료량 기본적으로 뭐 제어되는 거고 이제 공기량이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동 차저의 장점이 뭐냐면 모터의 회전에 따라서 공기 압축 비율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압축을 뭐 10%만 할 수도 있고 20% 할 수도 있고 뭐 30%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1%에서 뭐 30%, 뭐 50%까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공기를 압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속이건 중속이건 고속이건 상관없이 그 필요한 만큼의 공기를 딱 제어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터보 차저랑 슈퍼 차저가 못하는 일이죠. 터보 차저랑 슈퍼 차저 대비 이 전동 차저는 공기량 제어가 섬세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다에서 나온 이번에 V3 전동 차저는 모터로 공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공기 밀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됐고 결국은 이 얘기는 산소 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결과는 출력 토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흡기 대비 한 15%에서 한 20% 정도, 이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요건 제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이즈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전동 차저의 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이 모터가 소비되는 소비 전력이 크면 클수록 이 발전기의 부하가 많이 생기거든요. 발전기 부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동 모터의 그 와트수를 좀 조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전동 차저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오토바이 특성상 공기 압축을 자연 흡기 대비 2배 이상을 하게 되면 노킹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 대비해서 이 전기 모터의 압축 비율을 조절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동 모터에서 막 500W 먹어버리면 이 발전기가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한 자연 흡기 대비 한 15%에서 한 20% 정도, 요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요거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사진상 사이즈의 비율을 봤을 때 한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연 흡기 대비 15%에서 20%만 상승이 돼도 잘 뽑아낸 겁니다. 네. 혼다에서 이 터보를 장착한 엔진을 공개를 해서 한번 달아봤는데 그래도 혼다가 이제 오토바이 점밥이 많은 회사라서 항상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건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